안녕하세요. 신차특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XM3 1.3 터보 모델입니다. 이 차는 지난해 3월 출시한 모델이고요. 올해 연식 변경을 거쳐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식 변경 모델에서 추가된 컬러가 있죠. 이제 소닉 레드 컬러라고 해서 강렬한 빨강색의 이제 XM3가 이번 이제 연식 변경 모델에서 나왔는데요. 컬러를 추가하시면 15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 차를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신차 발표회 때 봤었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되게 2030 세대를 저격하기 위한 르노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연식 변경이라고 하면 사실 큰 변화는 없고요. 업데이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면부나 외관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곳곳에 변화 포인트가 숨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XM3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그릴이라든지 헤드램프 부분, QM6와 확실히 크기만 좀 다르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달라진 포인트라고 하면 이쪽 안개등 부분이 사라지고 크롬 부분이 좀 더 추가됐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이 확실히 크롬 소재가 들어가니까 좀 고급진 느낌도 있고 신경 썼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이렇게 팬더 쪽에 크롬 디테일이 원래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터지고 디자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하단 부분 크롬도 디자인 쪽에 살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XM3 보시면은 이 측면 비율과 이 쿠페형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지금 소형 SUV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아무래도 되게 가성비 있는 좋은 모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XM3가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높은 모델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라인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전원 이율이 죽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스타일리시함도 확실히 돋보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후면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올라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뭔가 좀 빵빵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 위에도 위쪽으로 좀 솟아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시고 뒤에는 딱히 변경된 부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형 SUV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함을 자랑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이제 보시면요.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네요.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동급 차종에 비해서 확실히 휠베이스라든지 공간감이 좀 더 넓은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차박을 했을 때 2열을 풀플랫 했을 때 공간이 이 정도나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 키가 한 160 정도 되는데요. 눕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성인 남자분들이라고 하셨을 때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길이감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위 높이가 조금 낮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함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공간감만큼은 동급 차종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준수하고 넓은 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도 굉장히 숨은 공간이 넓죠. 이거를 빼서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빼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훨씬 더 차박했을 때 공간감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 같고요. 깊이감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깊이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트렁크 개폐감이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역시도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겠죠. 다만 아쉬운 거는 누웠을 때 선루프 옵션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수동으로 닫아야 되네요. 이건 좀 불편하네요. 옵션으로라도 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들어와 보시면 공간감이 충분합니다. 일단 주먹 한 4개 정도 들어갈 만큼의 이제 공간감을 자랑하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키가 크신 분들, 남자분들한테도 살짝 닿을 정도이기는 한데 이 정도면 아예 머리가 낑긴다 수준의 공간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가 뒤에서 이제 훅 떨어지는 어떤 쿠페형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는 나름의 공간감을 확보하고자 이 르노 삼성이 좀 노력을 했다고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시트는 엄청 푹신하진 않고요. 딱딱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 USB 포트 사용하는 거나 공조장치 조절하는 거 있고요. 되게 미니미한데 네, 어쨌든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하고
객관적이에요. 필요한 기능만 넣고 부수적인 것들은 다 빼겠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기조로 실내 내부 분위기를 가져가라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기능들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에 좀 더 돈을 많이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여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세로형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폰을 볼 때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폰을 볼 때, 내비게이션 특히 볼 때 가로로 보지 않고 세로로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운전자 중심에서 좀 더 고려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보기 익숙하다. 주행 중에는 확실히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내비게이션 반응 같은 경우도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다는 어떤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쳤을 때 바로바로 뜨지 않고 부팅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여져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 이쪽에서 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 버튼 하나를 누르고 이쪽에서 이제 터치식으로 조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쪽에서 누르면 실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제 터치로 넘어가서 뭔가 2차 조작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는데 글쎄요, 운전 중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익숙해지면 괜찮을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적됐던 게 이 한양 변환 키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기존에는 한양 변환 키가 없어서 이 내비게이션 영문 주소 칠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개선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보이고 직관적이에요. 이쪽 왼쪽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게 내비게이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만 이제 표시가 되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굳이 이쪽에 보지 않아도 이쪽에서만 이제 봐도 충분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었나 싶을 정도의 기능이었고 앞쪽에도 USB 포트 충전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가죽과 이쪽엔 또 세무 소재로 이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감을 살린 느낌이에요. 얘 때문에 확실히 좀 싼 티가 덜 난다. 그 세무 소재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고급진 세무 소재가 있을 수 있고 싼 티 나는 소재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고급감을 올려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끌 때 또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라디오 끄고 키고 버튼이 그냥 이쪽에 이런 식으로 끄고 키는 온오프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이쪽에 어디에도 이제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차를 받았을 때 도대체 라디오 온오프 기능이 어디 있지 싶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볼륨 줄이고 키우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동시에 누르면 라디오가 켜지고 또 동시에 누르면 꺼진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모드를 스포츠, 에코, 이제 마이센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각각의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이제 클러스터 색깔이나 자잘자잘한 어떤 요소들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이 이제 새로 들어온 주행보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주행보조 기능이 추가된 게 이제 어댑티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고속 주행 시에도 막히는 구간, 이제 장기간 주행할 때 확실히 편리하게 이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지금 이 차가 1.3 터보 모델 TCE260 가장 최상위 버전인 리시그니처 모델에는 이제 기본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XM3 1.3 터보 엔진 모델을 시승 중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에 아주 충실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1.3 터보 엔진이고 최상위 트리밍 옵션이 풀로 들어간 이제 리시그니처 모델인데 한 2,300~4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어요. 2,000만 원대 차량이지만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기본에 엄청 충실해 있고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소형 SUV 같은 경우 가격대가 좀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 내부 신경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소재적인 측면이라든지 최대한 바깥에 좀 더 있어 보이려는 치장을 하는 편이지 내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좀 싼 티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실내로만 봤을 때 내가 절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초반 차량을 타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전작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짝 거친 감이 있어요. 출발할 때도 살짝 굼뜬 느낌이 있고 엑셀을 밟으면 약간 그 순간 바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한번 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붕 뜨면서 나가는 그런 주행 감각을 좀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출발할 때 느낌이라든지 가속력을 발휘할 때 느낌이라든지 어제부터 이 차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르막 구간에서도 약간 변속 반응이 느리다는 전작의 단점들이 좀 더 다가오더라고요. 지난해 3월에 출시된 이후에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뒤에 연식 변경을 거쳐서 나온 모델인데 약간의 좀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100% 그 답답함과 기존에 있어 왔던 지적들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 차가 확실히 2,000만 원대 차량임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르노가 유럽 차이다 보니까 그쪽 이제 현지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부드러운 면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칠고 좀 수동적으로 조작되는 주행 감각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맞춰서 아무래도 설계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국내 출시 차들도 르노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일상 주행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되게 브레이크 반응도 잘 듣는 편이고 일단 기능들이 차량 가격과 맞지 않는 첨단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일단 주행은 편안하죠. 이제 고속 주행할 때도 어떤 크루즈 기능들 같은 경우 이번 연식 변경 모델에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차량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100% 몸에 오는 충격이 없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크게 오지는 않고 약간 몸이 흔들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1.6 자연흡기 모델보다는 부드러움보다는 스포츠성을 좀 띠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거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막히는 구간에서 주행을 할 때 확실히 편리했고요. 근데 다만 오토홀드 기능 이제 풀리는 시점까지가 살짝 느려요. 그래서 운전할 때 뒤에서 이제 저를 향한 클락션을 울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다고 하는데 좀 마음 급하시는 뒤에 운전자 분들한테는 그 순간마저도 이제 왜 안 가지? 라고 할 법한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살짝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차가 150마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힘이 부족할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 아무래도 터보가 그런 부족한 성능을 좀 막아주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엑셀을 밟았을 때 터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강하게 납니다. 가속을 할 때 좀 힘이 뿜어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승차감이나 어떤 부드러운 주행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 자연흡기 모델에서는 확실히 최소화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나는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델 선택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서 선택하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운전할 때 나름 스포츠성을 띠는 이런 통통 튀고 좀 인위적인 주행 감각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거는 이 차 가격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대에 맞지 않게 훌륭한 차죠. 그 주행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고급 사양들도 많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니까요. XM3 모델은 확실히 가성비의 강점을 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2,000만 원대 초중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본기를 갖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꾸밈이 없고 심플함이 돋보이는 차였고요. 그와 반대로 어떤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스타일리시함을 가져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2030 세대한테 인기가 많은 차량인지도 알 수 있었던 이 시승이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